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 네, 이규철 특검보인데 이 신동주 회장의 변호를 맡아서 논란이 됐는데 일단은 사임한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전해졌어요. 결정이 재빠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특검 수사하면서 사실 특검의 입으로 불리면서 국민적인 어떤 여러 가지 지지를 많이 받고 팬들이 많이 생겼을 정도로 이규철 특검 변호사죠. 원래 변호사였고요. 특검 활동하시다 다시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려고 신동주 부회장의 사건을 이제 선임하려고 하다 보니 국민적인 시각엔 좀 안 맞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의 사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변호사로 돌아온 이상 그런 역할은 이제 끝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든 롯데가 이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롯데그룹과의 일부가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 그 같은 패밀리 중에 한 명을 또 변호를 한다는 것이 조금 도덕적인 건 아니고 이제 국민적인 어떤 기대와는 다른 행보다. 그런 측면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또 그것을 분합을 많이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임계를 제출한다고 하고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했던 특검의 역할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각인이 됐구나. 변호사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그 이규철 전 특검보가 굉장히 일단은 이게 화제가 됐던 것이 일단 패션왕, 굉장히 패션이 멋있었고 패셔니스타. 또 굉장히 말을 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멋있는 말, 예를 들어서 뭐 경제보다 정의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남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시 반의 남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1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민들이 매일 이 국정농단 사건에 주목할 때 뭐 보도도 많이 됐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말은 박영수 특검의 이야기였는데 박영수 특검이라고 부르지만 매일 본 얼굴은 이규철 특검 보란 말이에요. 대변인 역할을 했으니까. 말투도 기억이 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군살 없이 중년의 나이에 날렵한 모습으로 얼굴 표정 변화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뭔가 이 구속이 기각됐다. 그럼 눈썹이 꿈틀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특검도 화가 났구나. 이걸 이제 읽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경제의 파장도 우려가 되지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얘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게 신동주 전 부회장의 횡령 혐의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특검 활동과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어제 현충일에 제가 모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규철 변호사께서 왜 롯데 측, 신동주 부회장 측이 당신을 선임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유능한 변호사 많은데. 그런데 오늘 사임계를 냈다고 하시니까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정말 굉장히 막대한 수임료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본인의 국민들의 존경과 자존심을 지키는 결정이었다. 저는 아주 좋은 판단했다고 아침에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특검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특검은 금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법조 출입 기자 하면서 느꼈던 게 브리핑을 제대로 안 하면은 여러 가지 추측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규철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을 참 친절하게 해준다. 정확하게 한다. 이래서 저는 굉장히 참 이미지도 좋았고, 저희 이제 제가 소개했던 당하고는 좀 반대되는 일을 했지만은, 굉장히 정의의 화신, 또 어떤 자기 직업에 추철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 이래서, 아까 이제 죽음을 경시하는 이런 세태와 관련해서는 참 배제해야 되는데, 저런 분들이 젊은이들의 그 어떤 멘토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했어서 그랬는데, 이 변호사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쁜 변호사하고 더 나쁜 변호사? 좋은 변호사 죄송합니다. 옆에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하고 더 좋은 변호사 있을 거고. 근데 이규철 전 특검보가 롯데 이 변호를 맡는다 그래서 참 그동안에 느꼈던 이미지하고는 정말 틀리다 했는데 역시 이제 횡령 사건에 이제 국한되는 것이고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또 사임했다 그래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판단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국민 눈높이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요즘에 그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갖고 논란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규철 특검보가 애초에 저 사건을 수임한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이라도 사임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점을 앞으로 공직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면 국민에게 많이 노출되는 분들이 판단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시간은 흘러가는 것 같은 게 지금 국정농단 사건이 쭉 흘러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는데 오늘 처음으로 풀려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그게 바로 장시호 씨입니다. 우리가 특검에서 수사 도움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죠. 약간 좀 과도한 별명은 뭐 국민이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좀 아니다 싶고요. 아니다 싶고 수사 도우미 정도까지는 좋습니다. 특검에서 굉장히 이제 반겼던 인물이고 거의 매일 특검에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이게 특검 직원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왔는데 정말 중요한 증언은 많이 나왔습니다. 진술이. 그중에 확인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가장 최근 것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된 직후에 나왔던 건데 삼성동 자택 2층에 가면 최순실 이모가 거기에 돈이 있으니 금고의 돈을 가지고 우리 유라와 손주를 좀 네가 보살펴다오 라는 이야기까지도 스쳐가면서 몰래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얘기를 했죠. 지금 삼성동 자택은 없습니다. 내곡동으로 이사를 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밝혀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 자정 0시를 기해서 장시호 씨가 석방이 돼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정유라와 만날까? 왜냐하면 이게 이모 조카 관계잖아요. 근데 지금 어머니와 이 이모는 사실은 굉장히 사이가 틀어졌잖아요. 그럼요. 이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라가 그래도 장시호를 닮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주변인으로 말을 받았어요.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장시호 씨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모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할 것인가? 아니면 둘이 외면할 것인가? 또는 장시호는 그럼 내일부터 내일로 넘어가는 시간에 출소하면서 아마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텐데 언론과 뭐 기자들과 또 어떤 이야기들을 쏟아낼까 등등 궁금한 게 많고요. 아마 석방되게 되면 장시호 이 사건 관련 이야기들은 더 풍성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진위를 잘 가려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시호 씨는 일단 석방이 되면 최순득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럼 뭐 거의 기자들이 매일같이 장시호 씨 집 앞에서 얘기를 한마디 듣기 위해서 있을 텐데 혹시 방송에 나올 계획이 있다면 제가 좀 모셔서 이슈투데이에서요. 이슈투데이에서 정말 그동안 특검이나 법원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 좀 쏟아낼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좀 마련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에는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안민석 의원 만나지 않겠습니까? 꼭 뵙고 싶었습니다. 이 얘기 국민들이 아직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하여튼 안민석 의원과의 회동 여부도 관심인데 그래도 장시호 씨도 어린 아들이 있어서 항상 자기 얼굴을 좀 수의를 입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하는데 불필요하게 어린 자녀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일은 저희들도 좀 주의를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결은 아니고요. 공교롭게 같은 날 비교죠, 비교. 비교입니다. 네, 셋이 입국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정유라 씨의 아들 그리고 유섬나 씨 오늘 둘 다 들어와요. 이게 오늘 인사청문회도 왜 세 개를 하루 같은 날 동시에 열지? 왜 슈퍼 수요일이 굳이 될 이유가 있었던 건가 하는 좀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청문회 하나씩 하면 국민들도 관심 갖고 조근조근 후보자를 볼 수 있는데 오늘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날인데 하필이면 그나마 정유라 씨가 미리 들어와서 다행이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이제 정유라가 지금 불구속이 된 상황에서 지금 그 아이가 오늘 들어오는 겁니다. 이 23개월 된 아들이죠. 덴마크에 이제 부모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대한항공에 확인을 해보니까 탑승을 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오보도 나왔어요. 유섬나가 송환되는 비행기에 정유라 아들도 같이 타고 온다. 이게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다릅니다. 유섬나는 파리에서 나라가 다르잖아요. 파리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고 이게 대한항공 국적기는 같아요. 그러니까 K202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덴마크에 있는 정유라의 아이는 암스테르담에서 이 K296편으로 들어옵니다. 비행기는 다른데 도착하는 시간이 5분 차이예요. 그러니까요. 유섬나 씨는 지금 이 2시 48분에 도착하고요. 정유라 씨의 아이는 이제 2시 53분에 도착합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입국장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유섬나 씨는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예요. 하지만 이 아이는 뭐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유라의 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 구속될 줄 알았는데 불구속이 돼서 국민들이 다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아이는 아이 엄마가 돌보겠구나.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럼 정유라에 대해서 구속을 재청구할 거냐 말 거냐
검찰은 좀 신중하게 가겠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오후 3시 즈음해서 아마 이 인천국제공항 또 이제 많이 중계들을 할 텐데 언론들이 뭐 아이는 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줬으면 네.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고요. 예. 유섬나에 집중해야 되는데 3년 만에 송환입니다. 정유라도 뭐 굉장히 150일 가까이 버티다가 이제 결국 들어왔습니다만 3년을 버텼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유병헌 일가, 세월호의 실소유주 가문이죠. 근데 여기서 돈을 엄청나게 결국은 다 빼돌리느라고 제대로 이 선박에 대한 관리가 안 이루어졌던 것 아니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요,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다 몰수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장남 유대균 씨는 이미 잡혔다가 다 풀려났는데 예. 건진 돈이 없어요. 거의 한 푼도. 근데 이 유섬나 씨는 이 모래알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본인은 이제 이 계열사들을 컨설팅 해준다는 명목으로 한 달에 뭐 8천만 원씩 받고 결국 80여 원을 개인이 착복한 것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490여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네. 가족들 4명이 나오지만 강제 송환 예정, 차녀는 혐의 없고 또 장남은 이미 만기 출소를 했고요. 네. 차남은 지금 찾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혁기 씨가 핵심인데 네. 남미에 있다, 미국에 있다, 유럽에 있다 소문은 무성한데 3년 동안 종적 자체를 추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당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렸어요. 근데 이제 유섬나 씨의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애초에 검거는 됐죠. 그런데 본인이 정유라가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송환을 끝까지 거부하는 소송을 한 결과 마지막 이제 프랑스 고등행정법원에서 기각이 되면서 들어오는 거고요. 유럽 인권재판소에 제소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고 결국 3년 만에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월호 인양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막대한 국민적인 정신적 피해감뿐만 아니라 세월호 인양 등의 돈도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그렇죠. 한 푼도 저희가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고 하지만 본인은 3년 동안 있으면서 변호사 비용 등 막대한 돈을 썼을 거란 말이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 그 유섬나 씨의 그 송환을 계기로 해서 유병헌 그 일가의 그 횡령 배임 이런 것도 밝혀내고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장남은 사실 뭐 큰 역할을 못하는 분이고 그 차남 그 유혁기 씨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섬나 씨하고 유혁기 씨가 두 분이 이제 유병헌 그 전 회장의 사업을 도우면서 그렇죠, 예. 일군 거기 때문에 유섬나 씨가 하나의 고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수사기관에서 좀 철저하게 좀 밝혔으면 합니다. 워낙 얼굴이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가 왜 뜬금없이 흑백 사진이냐. 그렇죠. 저희도 영상을 못 찍었어요. 프랑스에서 오는데도. 그래서 지금 흑백인데 오늘 이제 인천지검 앞에 포토라인에 선다고 하니까 처음으로 이제 모습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들한테 뭐라고 메시지를 던질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아마 간단하게 자신의 소외와 이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정도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들은 아직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적 피해나 희생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산환수 절차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사실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환수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성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네. 이번 새 정부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혹시라도 유섬납 씨가 정유라 사건을 보고 조금 참고를 하지 않았느냐. 정유라가 한국에 들어갔는데 범죄인도 결정이후에 열심히 불복하다가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걸 보고 또 한 줌의 어떤 희망을 기대하고 한국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찌됐든 유섬납 씨가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형사재판을 통해서 정확한 어떤 그러니까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이제 무죄를 받아야 되겠지만 국민들은 조속하게 형사재판을 통해서 진실